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김승호라고 합니다. 올해 68세이고 아내는 65세입니다. 지금 이 사연을 보내드리는 이유는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혹시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시면서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가실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거든요. 왜 그 좋은 미국을 떠나왔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야기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2년 말 저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저희 집을 90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그 집은 1988년에 28만 달러 주고 산 집이었는데 30년 넘게 살면서 정말 많은 추억이 쌓인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이 결정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8만 달러로 산 집이 90만 달러가 되었으니 무려 62만 달러의 차익이 생긴 거잖아요. 하나로 8억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 돈으로 한국에 가서 아파트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소셜 시큐리티도 매달 3,400달러 정도 나오고 401k에 모아둔 돈도 꽤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한국 귀국을 결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외로움이었어요. 저희 자녀들 둘 다 동부로 나가서 살고 있었거든요. 큰아들은 뉴욕에서 금융 쪽 일을 하고 딸은 매사추세츠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가끔 연락하고 명절이면 왔다 갔다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만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특히 손주들이 크면서 자기들 생활에 바빠지니까 연락도 뜸해지고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는 건강 문제였습니다. 저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고 아내는 관절염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했는데 메디케어가 있다고 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았어요. 특히 아내 관절염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는데 한 번에 70달러씩 내야 하고 한 달에 8번 정도 가니까 500달러 넘게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문화적 외로움이었죠. 40년 넘게 미국에 살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국이 그리워지더라고요.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 뉴스 보면서 나도 저런 곳에서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특히 아내가 더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언어 때문에 깊은 친구 관계를 맺기가 어렵잖아요. 한인 친구들도 있었지만 나이 들면서 하나둘 연락이 끊기거나 세상을 떠나시거나 하니까 점점 외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귀국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살려면 한국 국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65세 이상은 복수 국적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65세라 바로 신청할 수 있었고 저는 68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했어요. 집을 파는 과정도 순조로웠습니다. 2022년 말이었는데 아직 부동산 시장이 괜찮을 때였어요. 저희 집은 3베드룸 2욕실에 1800 스퀘어피트 정도 되는 타운하우스였는데 90만 달러에 2주 만에 팔렸어요. 리얼터 수수료하고 세금 떼고 나니까 82만 달러 정도가 손에 들어왔습니다. 물건 정리는 정말 힘들었어요. 4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을 다 정리해야 하니까요. 가구들은 거의 다 팔거나 기부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컨테이너로 한국에 보냈어요. 운송비가 8,000달러 정도 들었는데 그때는 그것도 아깝지 않았어요. 2023년 3월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어요. 인천공항에 내려서 한국말이 들리고 한글 간판이 보이니까 집에 왔구나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단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을 한 달에 200만 원 주고 렌트했어요. 나중에 아파트를 사기 전까지 임시로 지내려고 했거든요. 처음 2에서 3개월은 정말 신이 났어요. 한국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무엇보다 말이 통하니까 어디 가서든 대화할 수 있잖아요. 지하철도 공짜로 탈 수 있고 병원도 가까이에 많이 있어서 편리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생활비였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생각한 한국은 물가가 싸고 돈이 많이 안 드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집을 사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서울 강남 아파트는 10억 원이 기본이고 20억 원 넘는 곳도 부지기수더라고요. 82만 달러면 하나로 11억 원 정도인데 그걸로는 강남에서 변변한 아파트를 사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경기도 분당이나 일산 쪽을 알아봤는데 거기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80평대 아파트가 8에서 9억 원 정도 하는데 그나마도 오래된 아파트들이었어요. 새 아파트는 더 비싸고요.
결국 분당에 있는 30년 된 아파트를 8억 원 주고 샀습니다. 32평 정도 되는 아파트였는데 미국에서 살던 집에 비하면 정말 작더라고요. 미국에서는 1800 스퀘어피트였으니까 한국으로 치면 54평 정도였거든요. 절반 이하로 줄어든 거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파트를 사고 나니까 관리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게 나가더라고요. 관리비만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나가고 재산세는 1년에 400만 원 정도 나가요. 미국에서는 HOAP가 한 달에 $250 정도였는데 한국 관리비가 더 비싸더라고요. 두 번째 충격은 의료비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기대했던 게 의료비 절약이었거든요. 국민건강보험이 있으니까 병원비가 많이 안 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동네 병원에 가서 당뇨약 받는데 5천 원도 안 나가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메디케어가 있어도 한 달 당뇨약이 $80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한국이구나 했는데 문제는 조금 더 큰 검사나 치료를 받을 때였어요. 아내 관절염 때문에 MRI를 찍는데 급여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결국 70만 원 정도 나갔어요. 미국에서는 메디케어가 커버해줘서 본인 부담금이 $200 정도였는데 한국에서 오히려 더 많이 나간 거죠. 그리고 저는 치과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임플란트 하나에 150만 원이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보험이 안 돼서 $3,000 정도 했는데 한국이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있더라고요.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응급실 경험이었어요. 어느 날 밤에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대기 시간이 4시간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응급실 가면 트리아지 받고 바로 들어갔는데 한국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응급실을 이용하니까 진짜 응급환자가 아니면 한참 기다려야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교통비였어요. 지하철이 공짜라고 좋아했는데 택시비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차가 있으니까 어디든 갈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차 없이 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밤늦게 집에 가려면 택시를 타야 하는데 한 번에 2에서 3만 원씩 나가니까 한 달 교통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번째는 식비였습니다. 한국 음식이 그리웠다고 했는데 막상 외식하려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식당에서 밥 한 끼 먹으려면 1만 5천 원에서 2만 원은 기본이고 조금 좋은 곳 가면 3에서 4만 원은 순식간에 나가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한식당이 비싸긴 했지만 일반 식당에서는 15에서 20달러 정도면 충분히 식사할 수 있었거든요. 다섯 번째는 주거비였어요. 아파트를 샀으니까 렌트비는 안 나가지만 한국 아파트는 뭔가 계속 고쳐야 할 게 생기더라고요. 도배를 새로 해야 하고 보일러 고장 나고 방충망 교체하고.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HOA나 집주인이 해주던 일들인데 한국에서는 다 우리가 해야 하니까 비용이 계속 나가더라고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적응하면 되겠지 했는데 진짜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사회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을 떠난 지 40년이 지나니까 한국이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큰 충격은 디지털화였어요. 모든 게 스마트폰 앱으로 해야 하는데 저희 같은 노인들은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은행 업무하려면 앱을 써야 하고 병원 예약도 앱으로 해야 하고 심지어 음식점에서 주문할 때도 QR코드를 찍어서 앱으로 해야 해요. 처음에는 직원한테 도움 요청했는데 바쁘다고 대충 해주거나 아예 안 도와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도와주는 문화가 있는데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 때문인지 느린 노인들을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어려웠어요. 40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지만 제가 알던 사람들은 거의 다 없었어요. 어린 시절 친구들도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고 설사 연락이 되더라도 40년 동안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대화가 잘 안 통하더라고요. 새로운 친구를 만들려고 동네 노인정이나 복지관에 가봤는데 거기서도 저희는 이방인 취급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시기였어요. 한국말을 하긴 하지만 억양이나 표현이 좀 다르니까 한국 사람 같지 않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날씨도 문제였어요. 캘리포니아에서 40년 동안 살다 보니까 1년 내내 온화한 날씨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여름에는 너무 덥고 습하고 겨울에는 너무 춥더라고요.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하기도 무서웠어요. 아내가 호흡기가 안 좋은데 미세먼지 때문에 기침을 계속 하더라고요. 한국에 온 지 1년 반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미국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첫째는 넓은 공간이었어요. 미국에서는 1800 스퀘어피트 집에서 여유롭게 살았는데 한국 32평 아파트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특히 코로나 때처럼 집에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둘째는 자동차 문화였어요. 미국에서는 어디든 차로 갈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에 의존해야 하니까 행동 반경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특히 큰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서 무거운 물건들을 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셋째는 여유로운 분위기였어요. 미국에서는 은퇴한 사람들이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사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나이 든 사람들도 뭔가 계속 바쁘게 사는 느낌이었어요. 모든 게 경쟁적이고 남과 비교하는 문화가 여전하더라고요. 넷째는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이 의료비는 저렴할지 몰라도 의료 서비스의 질은 미국이 훨씬 좋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국에서는 주치의 시스템이 있어서 제 건강 상태를 잘 아는 의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줬는데 한국에서는 병원 갈 때마다 다른 의사를 만나니까 매번 처음부터 설명해야 하더라고요. 다섯째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였어요. 미국에서는 이웃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간섭하지 않는 문화인데 한국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관리소에서도 여러 가지 간섭을 하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은 올해 초였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갑자기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뉴욕에서 연락이 와서 부모님들이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려니까 비행기표만 200만 원이 넘게 들고 14시간 비행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특히 아내는 관절염 때문에 장시간 앉아 있기가 어려워서 정말 고생했어요. 수술은 다행히 잘 됐는데 그때 뉴욕에서 3주 정도 머물면서 미국의 좋은 점들을 다시 느꼈어요. 병원 시설도 좋고 의료진들도 친절하고 무엇보다 아들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행복하더라고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실수한 것 같아. 미국이 훨씬 좋았던 것 같은데.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저희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가장 큰 문제는 집이에요. 저희가 팔았던 집과 비슷한 집들이 지금은 120만 달러 정도까지 올랐어요. 30만 달러가 더 오른 거죠. 게다가 모기지 금리도 올랐으니까 같은 집을 사려면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해요. 두 번째 문제는 나이예요. 이제 저는 70살이 다 되어가고 아내도 67세인데 이 나이에 다시 이사하고 새로 정착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건강보험이에요. 다시 미국에 가서 메디케어를 신청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동안 개인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살기보다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한국에 와서 비교해 보니까 미국이 은퇴자들이 살기에는 훨씬 좋은 환경이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나이 든 사람들을 시니어라고 부르면서 존중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시니어 할인도 많고 시니어 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제공하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노인이라고 하면 뭔가 사회의 짐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이민자 출신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상하게 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온 사람이라는 시선이 계속 따라다니더라고요. 지금 이 사연을 쓰면서도 가슴이 아파요. 40년 동안 열심히 살았던 미국을 왜 그렇게 성급하게 떠나왔을까 하는 후회가 계속 들거든요. 미국에 계신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국에 대한 향수나 그리움만으로 귀국을 결정하지 마세요. 한국도 물론 좋은 나라지만 은퇴 후 생활하기에는 미국이 훨씬 체계적이고 편리해요. 특히 의료 시스템이나 시니어를 위한 사회 인프라는 미국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미국에 있다면 부모도 미국에 있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돼요. 아프거나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절실히 느꼈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저희와는 다른 경험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저희에게는 미국이 훨씬 살기 좋은 곳이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후회가 되고 더 아쉬워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경험을 참고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가끔 여행으로 달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세가 된 김철수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멕시코 할리스코주의 작은 마을 아이식이라는 곳입니다. 레이크 체팔라라는 아름다운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서 따뜻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70세 나이에 멕시코라니요? 그것도 혼자서요? 하지만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40년 넘게 살면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여유와 자유를 만끽하고 있거든요. 제가 받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월 $1,800 하나로 약 240만 원 정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돈으로 겨우 방 하나짜리 아파트 렌트도 감당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여기 멕시코에서는 월 $1,200, 즉 160만 원 정도만 써도 2층 집에서 메이드 서비스까지 받으며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남는 돈으로는 취미생활도 하고 가끔 미국에 있는 자녀들도 만나러 갑니다. 사실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근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두 자녀는 각자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죠. 미국에서의 마지막 몇 년간은 정말 답답했습니다. 소셜 연금만으로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월 렌트만 $1,500였는데 그러면 남는 돈이 $300밖에 없잖아요. 음식과 의료비, 유틸리티비까지 내고 나면 정말 빠듯했습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커졌어요. 한국 친구들은 대부분 고국으로 돌아갔고 미국인 이웃들과는 언어와 문화의 벽이 있어서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려웠죠. 아파트 관리소에서 렌트 인상 통보를 받을 때마다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을 보다가 우연히 미국 은퇴자들의 멕시코 이주 붐이라는 기사를 보게 됐어요. 멕시코 레이크 체팔라 지역에 2만 명이 넘는 미국과 캐나다 은퇴자들이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그럴 리가 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 시민권자는 멕시코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한미 사회보장협정 덕분에 한국인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해외 거주자는 연금의 25.5%가 세금으로 원천 징수되긴 하지만 그래도 월 $1,340 정도는 손에 쥘 수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생활비였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월 $800에서 $1,200면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월 렌트로 내던 $1,500로 멕시코에서는 한 달 전체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는 계산이었죠. 물론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안전은 괜찮을까? 의료시설은 어떨까? 언어는 어떻게 하지?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실제로 그곳에 사는 미국인들의 후기를 읽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특히 레이크 체팔라 지역의 아이식과 체팔라라는 마을들은 미국 은퇴자들을 위한 인프라가 아주 잘 갖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도 있고 미국 스타일의 레스토랑과 상점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2022년 겨울 저는 용기를 내서 일주일간 탐방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과달라하라까지 비행기로 4시간, 거기서 다시 차로 1시간 정도 가니 레이크 체팔라가 나오더라고요. 첫 인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해발 1500m 고지대에 위치한 이 지역은 연중 기온이 15도에서 25도 사이로 일정했습니다.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서 11월부터 4월까지는 거의 비가 오지 않고 5월부터 10월까지만 비가 내려요. 미국에서 겨울철 난방비로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 저로서는 꿈만 같았죠. 더 놀라운 건 한국에서 온 분들도 몇 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은퇴 후 이곳으로 온 분들이었는데 모두들 아주 만족하며 살고 계셨어요. 그중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서는 나이 70이 전혀 늙은 게 아니야. 80대, 90대 분들도 매일 산책하고 골프 치고 활기차게 살고 있어. 미국에서는 노인 취급받았는데 여기서는 아직 젊은 축에 속한다고. 실제로 거리를 걸어보니 정말 그랬어요. 백발의 미국인 할아버지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할머니들은 그룹을 지어 시장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었어요. 모두들 여유로워 보였고 무엇보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탐방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몇 달간 고민했어요. 정말 이런 큰 결단을 내려도 될까? 하지만 로스앤젤레스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는 매일이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렌트는 또 올랐고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마침내 2023년 봄 저는 결심했습니다. 40년간 살던 미국을 떠나 멕시코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자고 말이에요.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미국 시민권자는 180일 동안 비자 없이 멕시코에 체류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템포럴 레지던시라는 임시 거주 비자를 받으면 됩니다. 월 2,500달러 이상의 소득이나 45,000달러 이상의 은행 잔고만 증명하면 되는데 소셜시큐리티 연금 명세서로 충분했어요. 가장 고민되었던 건 짐 정리였습니다. 40년간 모은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막막했거든요. 결국 꼭 필요한 옷가지와 책, 사진첩 정도만 챙기고 나머지는 모두 정리했어요. 자녀들이 가져갈 건 주고 나머지는 기부하거나 팔았죠. 로스앤젤레스 아파트도 정말 아쉬움 없이 떠났어요. 월 렌트 1,500달러에 시끄럽고 공기도 나쁜 곳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2023년 5월 드디어 멕시코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과달라하라 공항에 내려서 아이식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정말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70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모험이라니 저 자신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아이식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부동산 중개업소였어요. 미국인이 운영하는 곳이라 영어로 상담받을 수 있었죠. 제가 원하는 조건은 간단했어요. 레이크뷰가 있는 2층 집 정원이 있으면 좋겠고 월 렌트는 800달러 이하. 놀랍게도 이런 조건에 맞는 집이 여러 채나 있었어요. 결국 저는 레이크 체팔라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있는 2층 집을 월 750달러에 렌트했습니다. 2개 침실에 2개 화장실, 넓은 거실과 테라스가 있는 집이었어요. 로스앤젤레스 원룸 아파트 렌트의 절반 가격으로 이런 집에 살 수 있다니 꿈만 같았죠. 더 놀라운 건 일주일에 3번 와서 청소와 빨래를 해주는 메이드 서비스까지 월 150달러에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럭셔리였죠. 처음 한 달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스페인어를 전혀 모르니까 시장에서 장 보는 것도 어려웠고 멕시코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이곳에는 영어를 구사하는 현지인들이 많았고 미국 스타일의 슈퍼마켓도 있어서 점차 적응할 수 있었어요. 가장 큰 도움이 된 건 미국인 은퇴자 커뮤니티였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하면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고 친구가 될 수 있었어요. 대부분 60대 후반에서 80대 분들인데 모두들 활기차게 살고 계셨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일상이 자리 잡혔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레이크 체팔라의 일출을 감상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공기가 맑고 조용해서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려와요. 미국에서는 매일 아침 프리웨이 소음에 시달렸는데 정말 천국 같았죠. 오전에는 마을을 산책하거나 시장에서 장을 봐요. 멕시코 과일과 채소들이 정말 신선하고 맛있어요. 아보카도 5개에 $1, 파인애플 한 통에 $2 정도니까 미국 물가에 비하면 정말 저렴하죠. 점심 먹고 나서는 낮잠을 자거나 독서를 해요. 저녁에는 레이크사이드 산책로를 걸으면서 현지인들과 다른 외국인 은퇴자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일주일에 2번은 골프도 치는데 그린피가 미국의 4분의 1 가격이에요. 무엇보다 좋은 건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렌트 인상 걱정, 의료비 걱정, 치안 걱정이 끊이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어요. 집주인도 친절하고 이웃들도 따뜻하게 대해주거든요. 의료 서비스도 생각보다 훌륭해요. 아이식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과달라하라는 멕시코 제2의 도시라서 현대적인 병원들이 많아요. 게다가 의료비가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치과 치료비만 해도 미국에서 $1,000 들 일이 여기서는 $100면 되거든요. 한국에서 온 분들도 몇 분 더 만날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 30년, 40년 살다가 은퇴 후 이곳으로 온 분들인데 모두들 진작 왔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씀하세요. 한 분은 미국에서는 노인이었는데 여기서는 아직 젊은이야라고 농담하시기도 하고요. 가끔 자녀들이 걱정해서 전화를 해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서 멕시코에 계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실제로 그래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고 정신적으로도 훨씬 평안해졌어요. 미국에서는 매일 생존을 위해 살았다면 여기서는 진짜 삶을 즐기고 있는 느낌이에요. 계산해 보면 정말 놀라워요. 미국에서 월 $1,800 연금으로는 렌트만 내고 나면 $300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월 $1,200를 써도 $600가 남아요. 그 돈으로 가끔 미국의 자녀들 만나러 가기도 하고 멕시코 국내 여행도 하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캔쿤과 메리다, 오아사카까지 다녀왔어요. 멕시코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인 줄 몰랐거든요.
특히 마야 문명 유적지들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미국에서 40년 살면서도 이런 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죠. 스페인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현지 교회에서 영어 스피킹 은퇴자들을 위한 스페인어 클래스를 운영하거든요. 물론 70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쉽지는 않지만 현지인들과 간단한 대화라도 나눌 수 있게 되니까 훨씬 더 재미있어요. 건강도 좋아졌어요. 미국에서는 고혈압 약을 먹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는 스트레스가 없어져서인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의사도 놀라워했죠. 매일 산책하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고 충분히 잠을 자니까 몸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날씨가 1년 내내 봄, 가을 같으니까 매일 야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겨울이면 집에만 있었는데 여기서는 365일 밖에서 활동할 수 있어요. 정원 가꾸기도 시작했는데 토마토와 고추, 상추 같은 채소들이 1년 내내 잘 자라요.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아침에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도 되고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참 좋아요. 멕시코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가족적이에요. 제가 혼자 사는 걸 알고 가끔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도와줘요. 미국에서는 이웃과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여기서는 진짜 공동체의 일원이 된 느낌이에요. 미국인 은퇴자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 골프를 치고 토요일에는 레이크사이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해요. 모두들 비슷한 처지의 은퇴자들이라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거든요. 가끔 생각해보면 참 신기해요. 70세에 이런 모험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위험하다고 무모하다고 말렸는데 지금 보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 자녀들이 그립고 한국 음식이 먹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인터넷 속도가 미국만큼 빠르지 않아서 화상통화할 때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작은 불편함들은 얻는 것에 비하면 정말 사소해요. 요즘 멕시코 정부에서 은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더 확대하고 있어요.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나팜 카드라는 할인 카드가 있는데 대중교통, 레스토랑, 의료 서비스까지 5%에서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요. 이런 혜택들을 보면 정말 은퇴자들을 환영하는 나라라는 걸 느껴요. 최근에는 영주권 신청도 준비하고 있어요. 4년간 임시 거주 비자로 살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영주권을 받으면 멕시코에서 완전히 정착할 수 있고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한국의 은퇴자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도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신중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지만 용기를 내서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특히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나 미국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해요. 미국에서 빠듯하게 살 돈으로 멕시코에서는 훨씬 여유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거든요. 물론 언어와 문화의 차이, 의료 시스템의 차이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레이크 채팔라 같은 곳은 이미 수만 명의 미국, 캐나다 은퇴자들이 정착해 살고 있어서 인프라가 정말 잘 갖춰져 있어요. 저처럼 혼자 사는 분들에게는 특히 추천하고 싶어요. 미국에서 혼자 사는 건 정말 외롭고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따뜻한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은 간단해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곳에서 계속 살면서 남은 인생을 즐기고 싶어요. 스페인어도 더 배우고 멕시코 곳곳을 더 여행하고 새로운 취미도 찾아보고요. 가끔 미국에 있는 자녀들이 아버지 언제 돌아오실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하지만 저는 이제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이곳이 제 진짜 집이 된 것 같거든요. 오늘도 레이크 채팔라의 석양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70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콜로라도 덴버에서 살고 있는 65세 이민 30년차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이유는 아마 지금 한국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중장년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살았습니다. 30년 전 미국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부모님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한국으로 돌아왔죠.
돌아와서 삼성전자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나름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도 샀고 자녀들도 모두 대학을 보냈고 퇴직금도 제법 모았으니까요. 그런데 50대 후반부터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성 기침이 계속되고 목이 항상 따갑고 눈이 충혈되는 일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려니 했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염증이라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폐 기능이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미세먼지는 연평균 18마이크로그램 정도로 WHO 기준보다 높은 수준 인덱스 AIRKOREA였거든요. 나쁨 단계인 51마이크로그램을 넘는 날이면 KF94 마스크를 쓰고 외출해야 했고 매우 나쁨인 151마이크로그램을 넘는 날에는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겨울과 봄에는 정말 심각했어요.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합쳐져서 하늘이 뿌옇게 보이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었어요. 공기청정기를 거실, 침실, 서재에 각각 하나씩 총 3대를 돌려야 했는데 전기세만 월 3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가장 속상했던 건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등산을 좋아해서 주말마다 북한산이나 관악산에 올랐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산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실내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뛰어봤지만 답답하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야 하는데 바깥 공기가 나빠서 운동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원래 화분 기르는 것을 좋아해서 베란다에 작은 정원을 꾸며놓았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베란다 문을 열어둘 수가 없어서 식물들이 하나둘 죽어갔습니다. 빨래도 밖에 널지 못하고 실내에서 건조기를 돌려야 했고요. 아내가 이게 무슨 삶이냐, 감옥에 갇혀 사는 것 같다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병원에서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폐 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실제 나이보다 10살 이상 늙은 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의사가 이대로 계속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어요. 그 순간 정말 무서웠습니다. 은퇴 후 건강하게 여생을 보내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몸이 망가져가는 걸 지켜볼 수만은 없었거든요. 그때 마침 미국에 살고 있는 대학 동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걔가 덴버에 살고 있다면서 1년 내내 맑은 날씨에 등산하며 지낸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사진을 보내왔는데 정말 하늘이 파랗고 공기가 맑아 보였어요. 덴버는 해발 1600m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마일아이 시티라고 불리며 요양지로 유명한 곳. 덴버 공기질 지수 AQI 및 미국 공해 IQAIR이라고 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덴버의 대기질을 찾아봤더니 정말 놀라웠어요. 대부분의 날이 AQI 34 수준으로 좋음 등급. 덴버 공기질 지수 AQI 및 미국 공해 IQAIR이었거든요. 서울이 평상시에도 100을 넘나드는 것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것도 로키 산맥 기슭에 있어서 등산로가 무수히 많고 겨울에도 맑은 날이 많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내가 나이 들어서 또 이민 가자고? 정신 나갔냐고 반대했습니다. 한국에서 30년을 살면서 인맥도 쌓았고 병원도 익숙하고 음식도 맞는데 왜 굳이 낯선 곳으로 가느냐는 거였죠. 저도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65세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건강이 계속 나빠지는 걸 보면서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차피 자녀들은 다 독립했고 퇴직금과 아파트 매각 자금으로 미국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30년 전 미국 생활 경험이 있어서 완전히 낯선 곳은 아니었거든요. 가장 큰 결정 요인은 건강이었습니다. 의사가 지금이라도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주하면 폐 기능 회복이 가능하다고 조언해줬거든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1년 가을 코로나가 좀 진정된 시기에 덴버로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덴버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느꼈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숨을 깊게 들이마셨는데 정말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목이 따갑지도 않고 눈이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덴버 시내와 주변을 둘러봤는데 매일매일이 감동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활짝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실 수 있다는 것, 마스크 없이 밖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특히 로키 마운틴 국립공원에 갔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해발 3,000m가 넘는 고지대까지 올라가서 내려다본 풍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맑은 공기가 흘러와서 폐 깊숙이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서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경험이었죠. 답사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아내와 진지하게 상의했습니다. 아내도 덴버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고는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특히 제가 산 정상에서 마스크 없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보고는 여보가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 보인다며 이주에 동의해줬습니다. 2022년 봄 드디어 덴버로 이주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매각하고 30년간 모은 퇴직금과 합쳐서 덴버 교외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을 현금으로 구입했어요. 집값이 서울의 3분의 1 수준이어서 경제적 부담도 크지 않았습니다. 이주 초기에는 물론 어려움도 있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하는 미국 생활이라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영어도 많이 녹슬어서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특히 병원이나 관공서에서 복잡한 서류를 처리할 때는 답답했죠. 하지만 그런 불편함은 건강상의 변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덴버에 온 지 한 달 만에 만성 기침이 사라졌어요. 3개월 후에는 목의 따가움도 완전히 없어졌고 6개월 후 폐 기능 검사를 받았더니 놀랍게도 수치가 20%나 개선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15분만 차를 타고 가면 해발 2,000m가 넘는 산들이 즐비한 로키 산맥이 있어요. 매주 주말마다 다른 등산로를 탐험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겨울에도 맑은 날이 많아서 스키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65세에 스키를 배운다니 한국에 있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아내도 정원 가꾸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덴버는 일조량이 풍부하고 공기가 맑아서 식물들이 정말 잘 자라더라고요. 뒷마당에 토마토, 상추, 허브 등을 기르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빨래도 밖에 널어서 말릴 수 있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의료 시스템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65세가 되면서 메디케어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 한국의 건강보험보다 오히려 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더라고요. 정기검진은 물론이고 예방접종, 건강상담까지 모두 커버됩니다. 담당 의와의 소통도 훨씬 편해요. 한국에서는 3분 진료가 대부분이었는데 여기서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상담해 줍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었어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요가, 수영, 독서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데 대부분 무료거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실버타운이라고 해봐야 아파트 단지 안에서만 활동하는 수준이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지역 전체가 시니어 친화적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언어 문제도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덴버에는 한인 커뮤니티도 제법 있고 급한 일이 있을 때는 한국어 통역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배우는 영어도 나름 재미있어요. 현지 도서관에서 시니어를 위한 영어 회화 클래스에 참여하면서 동년배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생각보다 부담이 적어요. 집을 현금으로 샀기 때문에 월 고정 지출이 많지 않고 물가도 서울과 비교해서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외식비는 오히려 더 저렴한 편이에요. 한국에서는 좋은 식당에서 식사하려면 1인당 5만 원은 기본이었는데 여기서는 $20면 충분히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거든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전반적인 삶의 여유로움이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느낌이었어요. 미세먼지 농도 체크하고 마스크 챙기고 공기청정기 필터 갈고 창문 닫고 살고.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 마스크 없이 산책하는 것, 하늘을 올려다보고 파란색을 확인하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인 줄 몰랐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한국에서 몇 년간 고생하면서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지금은 새로운 루틴이 생겼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7시부터 1시간 정도 동네를 산책합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걷다 보면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되는 느낌이에요. 주중에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수영을 하거나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주말에는 등산이나 드라이브를 즐깁니다. 특히 가을 단풍철에는 정말 장관이에요. 로키 산맥의 아스펜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면서 만들어내는 풍경은 그야말로 환상적입니다. 한국에서도 가을 단풍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 스케일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산 전체가 금색으로 물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풍경을 보려고 이민 온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울에도 예상과 달리 그리 춥지 않아요.
고지대라서 춥겠지 생각했는데 습도가 낮아서 체감 온도는 오히려 서울보다 덜 춥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맑은 날이 많아서 기분이 우울해지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겨울만 되면 회색빛 하늘 때문에 우울했는데 여기서는 겨울에도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건강상의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어요. 2주 후 1년이 지나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모든 수치가 개선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폐 기능은 물론이고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까지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환경 변화만으로도 이렇게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니 놀랍다며 감탄했어요. 가장 기쁜 것은 약을 거의 먹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기관지염 약, 항히스타민제, 위장약 등 여러 가지 약을 상시 복용했는데 지금은 종합비타민 정도만 먹고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월 약값을 10만 원 이상 절약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특히 음식이 그립죠. 덴버에도 한식당이 몇 곳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 먹던 맛과는 차이가 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갈비탕 같은 걸 먹고 싶을 때는 직접 만들어 먹어야 하고요. 한국 식재료도 가격이 비싸서 가끔 부담스럽긴 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그리워요. 30년간 쌓은 인맥을 두고 온 것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통화로 자주 안부를 묻고 1년에 한두 번씩은 한국에 놀러 가니까 그리움을 달랠 수 있어요. 오히려 가끔 만나니까 더 반갑고 새로운 이야기거리도 많아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 놀러 갈 때마다 이곳 생활의 소중함을 더 크게 느끼게 돼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밖으로 나오면 여전히 하늘이 뿌옇고 마스크를 쓴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잘 선택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을 만나도 여전히 미세먼지 얘기, 공기청정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제 사진을 보고는 정말 건강해 보인다, 얼굴이 환해졌다고 말해줍니다. 저도 사진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는 항상 피곤해 보이고 얼굴색이 칙칙했는데 지금은 혈색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나이가 들수록 미세먼지가 더 심해질 텐데 폐 기능은 더 떨어질 텐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걱정이 컸어요. 지금은 그런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즐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는 걸 새삼 느껴요.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건강하면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더라고요. 덴버에서는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자연을 만끽하고 운동하고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어서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요즘에는 한국에서 지인들이 은퇴 후 어디서 살지 고민한다고 상담을 요청해와요. 저는 주저없이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라고 조언합니다. 깨끗한 공기, 맑은 하늘, 자유로운 야외 활동이 가능한 곳이라면 약간의 불편함은 충분히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말이죠. 물론 모든 사람에게 해외 이주가 정답은 아닐 겁니다.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건강 상태, 언어 능력 등 개인차가 크니까요. 하지만 저처럼 미세먼지로 고생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미 미국 생활 경험이 있거나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추천하고 싶어요. 미국의 시니어 복지 시스템은 정말 잘 갖춰져 있거든요. 메디케어를 통한 의료 혜택, 다양한 시니어 프로그램, 노인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등이 노년기를 보내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65세에 새로운 도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안전한 것만 추구하고 변화를 회피하게 되는데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몸소 체험했습니다. 덴버로 이주한 지 벌써 3년이 되어 가는데 하루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왜 더 일찍 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입니다. 만약 55세에 왔다면 10년을 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요즘 제 일상은 정말 단순하고 평화로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산책하고 취미생활을 즐기고 친구들과 만나고 가끔 여행도 하고.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이런 평범함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한국에 있는 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기질은 타협할 수 없는 요소예요. 하루 종일 마시는 공기가 독이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비싼 약을 먹어도 소용없거든요. 덴버에 와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의 모습이에요. 한국에서는 손주들이 와도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서 마음껏 놀게 해줄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뒷마당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어요.
아이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작년 여름에는 서울에 사는 큰아들 가족이 한 달 동안 놀러 왔어요. 처음에는 덴버가 시골스럽다고 투덜거리던 손주들이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매일 등산하고 자전거 타고 호수에서 수영하면서 정말 건강해졌어요. 큰아들도 아이들이 이렇게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 줄 몰랐다며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8살 된 손녀가 할아버지 여기는 왜 하늘이 이렇게 파래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에게는 파란 하늘이 신기한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때 확신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를요. 한 달 후 아들 가족이 서울로 돌아갈 때 손주들이 울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여기서 더 살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걸 듣고는 정말 뭉클했어요. 아들도 진지하게 아버지 저희도 이주를 고려해 볼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아직 젊은 나이에 직장을 포기하고 이민 오기는 쉽지 않겠지만 아이들 건강을 생각하면 언젠가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덴버 한인 커뮤니티에는 저처럼 은퇴 후에 이주해 온 분들이 꽤 많아요. 대부분 건강상의 이유거나 손주 교육 때문에 온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분들과 이야기해보면 공통적으로 더 일찍 올 걸 그랬다는 후회를 많이 하세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70대 박 할머니 이야기예요. 이분은 서울에서 천식으로 고생하다가 68세에 덴버로 이주했는데 2년 만에 천식이 완전히 나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매일 흡입기를 사용하고 응급실을 드나들었는데 여기 온 후로는 한 번도 병원에 갈 일이 없었다고 해요. 30년 일찍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며 아쉬워하시더군요. 저희 부부도 이제는 완전히 덴버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날씨 패턴도 익숙해졌고 동네 지리도 훤히 알고 단골 가게들도 생겼어요. 특히 주말마다 가는 파머스 마켓에서는 이제 상인들이 저희를 알아봐요. 신선한 유기농 채소와 과일을 사면서 현지 농부들과 이야기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언어도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병원에서 의료진과 소통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가 되었거든요. 시니어 센터에서 하는 영어 회화 모임에 꾸준히 참여한 덕분이에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재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시니어 문화도 인상적이에요. 한국에서는 나이가 들면 점점 활동 반경이 줄어들고 소극적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활발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70대, 80대에도 등산하고 자전거 타고 골프 치고 심지어 마라톤에 참가하는 분들도 봤어요. 우리 동네에 사는 82세 존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5km씩 달리기를 해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 60세부터 꾸준히 달리기를 해온 분이더라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마음이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제 인생관도 많이 바뀌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65세가 되면 이제 늙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65세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은퇴 후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올해부터 지역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 1시간씩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아이들의 반응이 정말 좋아요. 한국어로 인사하고 한글로 자기 이름 쓰는 법을 배우고 간단한 한국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껴요.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저 자신도 더 활기차진 것 같아요. 뭔가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이랄까요? 한국에서는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이 없어서 무료했는데 여기서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할 정도예요. 건강관리 시스템도 정말 체계적이에요. 메디케어를 통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데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에 중점을 두더라고요. 영양상담, 운동상담, 정신건강 상담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줘서 정말 만족스러워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의사들이 환자의 말을 정말 끝까지 들어준다는 것이에요. 한국에서는 의사가 바빠서 충분히 상담받기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시간을 들여서 설명해줘요. 덕분에 제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가 부담도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메디케어 파트 D를 통해 처방약 비용도 상당 부분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약들 때문에 부담이 컸는데 여기서는 대부분의 필수 약물이 보험 적용을 받아서 경제적 부담이 덜해요. 치과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는 임플란트 하나에 100만 원 넘게 들었는데 여기서는 시니어 대상 할인 프로그램이 있어서 훨씬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치료 과정도 훨씬 체계적이고 친절해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최근에는 가족들이 한국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보내주면서 상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의 의료진들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라고 조언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안타까워요. 의사조차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회피하라고 조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요. 반면 여기서는 의사가 매일 야외 운동을 하라고 권해요. 공기가 깨끗하니까 야외 활동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런 차이를 경험하면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예상보다 나쁘지 않아요. 집을 현금으로 구입해서 월세나 대출 이자 부담이 없고 프로퍼티 텍스도 한국의 재산세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생활비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검소하게 살면 한국보다 오히려 저렴할 수도 있어요. 특히 외식비가 저렴해서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좋은 식당에서 먹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았는데 여기서는 $20면 훌륭한 식사를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양도 많아서 한 끼 먹고 남은 음식으로 다음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도 많아요. 장보기도 의외로 저렴해요. 코스트코에서 대용량으로 사면 한국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할인 마트를 잘 이용하면 생활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어요. 특히 과일과 채소가 싸고 신선해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도 좋습니다. 자동차 유지비도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주유비는 조금 더 저렴하고 보험료는 나이가 많아도 사고 기록이 없으면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아요. 차량 검사나 등록 비용도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세금 부분에서는 시니어 혜택이 꽤 좋아요. 65세 이상이면 소득세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프로퍼티 텍스도 일정 부분 감면받을 수 있어요. 연금 소득에 대한 세율도 근로소득보다 낮아서 은퇴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자산 관리도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인터넷 뱅킹으로 대부분의 일을 처리할 수 있고 필요하면 가족들이 대신 해주기도 하고요. 세무 신고도 회계사에게 맡기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스트레스가 확연히 줄어든 것이에요. 한국에 있을 때는 항상 무언가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미세먼지, 교통체증, 소음, 인간관계 등등. 여기서는 그런 스트레스 요인들이 대부분 사라졌어요. 특히 교통 스트레스가 없어진 게 정말 좋아요. 한국에서는 어디를 가려면 항상 교통체증을 각오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웬만한 곳은 20분 안에 갈 수 있어요. 도로도 넓고 운전자들도 양보를 잘해서 운전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소음 문제도 없어요. 한국에서는 아파트 층간소음, 도로소음, 공사소음 등 때문에 신경이 쓰였는데 여기서는 정말 조용해요. 밤에 창문을 열고 자도 될 정도로 조용하고 평화로워요. 인간관계 스트레스도 많이 줄었어요. 한국에서는 각종 모임이나 인사관계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부담이 없어요. 원하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면 되고 싫으면 거절해도 문제 없어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문화라서 자유로운 느낌이에요. 날씨 스트레스도 없어졌어요. 한국에서는 미세먼지, 황사, 장마, 폭염 등 때문에 날씨에 따라 기분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대부분 맑은 날씨라서 기분이 항상 좋아요. 겨울에도 눈이 와서 예쁘고 습도가 낮아서 덥지 않고 정말 살기 좋은 기후예요. 이런 변화들이 쌓여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겁고 하루하루가 기대되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줄어들었어요. 나이가 들어가는 게 두렵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지 궁금해져요. 지금까지 3년간의 덴버 생활을 돌아보면서 정말 잘 선택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만약 그때 용기를 내지 않고 한국에 그대로 있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아찔해요. 아마 폐 기능은 더 나빠졌을 것이고 각종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이런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는 정말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해요. 65세에 새로운 도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지만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라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회피하게 되지만 때로는 과감한 변화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몸소 체험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아요. 건강하고 여유가 있을 때 용기를 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분명히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에서 미세먼지로 고생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건강한 환경에서 숨 쉴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파란 하늘을 보고 자유롭게 야외 활동을 즐기는 것은 기본적인 행복 요소예요. 저는 덴버에서 이런 기본적인 행복을 되찾았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서 더 나은 선택을 하시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옥이라고 합니다. 올해 73세이고요. 지난 45년 동안 미국에서 살다가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입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상황에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정인지, 그리고 그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제 남편 로버트는 작년 2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과 함께 미국에서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그가 떠나면서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 있는 우리 집, 그 집에서 키운 아이들, 그리고 그동안 미국에서 만들어온 모든 인간관계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로버트가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45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때 저는 27의 어린 유학생이었고 그는 29의 엔지니어였습니다. 우리는 버클리 캠퍼스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제가 영어로 주문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걸 보고 도와준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죠.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집 안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그동안 늘 들리던 그의 목소리도 아침마다 함께 마시던 커피 내리는 소리도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아이들은 이미 다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큰딸 수자는 시카고에, 둘째 아들 마이클은 텍사스에 살고 있어서 자주 볼 수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고 교회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었지만 마음속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경남 진주에 있는 어릴 적 집 어머니의 손맛, 그리고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워졌어요. 사실 저는 65세가 되던 2016년에 이미 복수국적을 신청해서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냥 혹시 몰라서 해둔 것이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그것이 하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65세 이상이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그 무렵이었거든요. 복수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먼저 국적상실 신고를 하고 외국 국적 동포 거소 신고를 한 다음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국적회복 허가서를 받은 후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전체 과정이 약 8개월 정도 걸렸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도 계속 받으면서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4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곳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73세의 나이에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로버트 없는 미국 생활이 너무 외로웠고 무엇보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마지막 몇 년 동안 저는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메디케어가 있긴 했지만 여전히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았어요. 특히 로버트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의료비 부담이 정말 컸습니다. 그의 마지막 6개월 동안 병원비만 해도 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부분이 $30,000가 넘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나니 정말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간단한 혈액 검사 하나에도 $200씩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종합검진을 받아도 15만 원 정도면 가능했어요. MRI 촬영도 미국에서는 보험 없이 하면 $3,000가 넘었는데 한국에서는 20만 원 정도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온 지 이제 1년하고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45년 만에 돌아온 고국이었지만 너무 많은 것이 변해 있었거든요. 지하철에서 교통카드를 써야 한다는 것도 은행에서 모든 업무를 기계로 해야 한다는 것도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이 가장 어려웠어요. 미국에서도 스마트폰은 썼지만 한국만큼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지는 않았거든요. 병원 예약도 앱으로 해야 하고 음식 주문도 키오스크로 해야 하고 은행 업무도 인터넷 뱅킹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에 적응하면서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우선 의료 시스템이 정말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미국에서는 전문의를 만나려면 몇 주씩 기다려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당일에도 예약이 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환자에게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 원으로 깨끗한 24평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어요. 미국 집을 팔아서 가져온 돈으로는 충분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 있던 집이 120만 달러에 팔렸거든요. 그 돈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내고도 생활비로 쓸 돈이 넉넉하게 남았어요. 무엇보다 좋은 것은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한국에서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매월 2,800달러 정도를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 돈으로도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 돈으로 겨우 기본 생활비만 충당할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문화생활까지 즐길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것 중 하나는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어요. 65세 이상은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디를 가려면 차를 몰고 가야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운전이 부담스러워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하철과 버스만으로도 어디든 갈 수 있어서 정말 편리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고혈압과 당뇨병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한 번 가면 의사와 5분 정도 대화하고 처방전만 받고 나왔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생활 습관까지 꼼꼼히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종합검진 시스템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종합검진을 받으려면 여러 병원을 돌아다녀야 했고 비용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하루 만에 모든 검사를 다 받을 수 있고 비용도 합리적이더라고요. 저는 작년 12월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정말 꼼꼼하게 검사를 해주었어요.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엑스레이,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까지 모든 것을 다 해주는데 비용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검사를 다 받으려면 몇천 달러는 들었을 텐데요. 한국에 와서 또 놀란 것은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였어요. 미국에서는 이웃과 인사 정도만 하고 지냈는데 한국에서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었어요. 특히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과 같이 운동도 하고 문화센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는 경로당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해서 들어가기 망설였는데 한번 들어가 보니 정말 재미있었어요. 특히 제가 미국에서 살았다고 하니까 모든 분들이 신기해하시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알게 된 것은 한국의 노인복지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기초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각종 문화 프로그램까지 노인들을 위한 혜택이 미국보다 훨씬 체계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는 은퇴 후에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집에만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해요. 컴퓨터 교실, 스마트폰 교실, 요가, 댄스, 노래 교실까지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대부분 무료거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저는 특히 한국 전통 민요를 배우는 교실에 참여하고 있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어릴 때 어머니께서 부르시던 노래들을 다시 배우니까 어린 시절의 추억이 되살아나더라고요. 45년 만에 다시 듣는 한국 전통 민요가 이렇게 정겨울 줄 몰랐어요. 한국에 와서 가장 큰 변화는 음식이었어요. 미국에서는 한국 음식을 먹으려면 한인타운까지 가야 했고 그마저도 진짜 한국 맛과는 조금 달랐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어디서든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특히 동네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이 그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미국에서는 모든 음식을 슈퍼마켓에서 사서 집에서 만들어 먹었는데 한국에서는 시장에서 즉석에서 만든 음식들을 사 먹을 수 있어서 편리하고 맛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배달 시스템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는 피자나 중국 음식 정도만 배달이 가능했는데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음식을 집까지 배달해 주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요리하기 힘들 때 정말 유용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온 지 1년이 넘으면서 이제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때때로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그립고 로버트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그리워지기도 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한국으로 돌아온 결정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미국에서는 아프면 돈 걱정부터 했는데 한국에서는 마음 편히 병원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지금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한국 전통 민요를 더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는 다른 분들께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도 해보고 싶어요. 또한 저와 같이 해외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혼자서는 적응하기 어려운 것들도 함께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국에 와서 가장 감사한 것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는 의료비가 무서워서 아픈 것을 참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조그만 이상이 있어도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덕분에 건강 관리를 훨씬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사계절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된 것도 정말 좋아요. 캘리포니아는 날씨가 좋기는 하지만 1년 내내 비슷해서 지루했는데 한국의 뚜렷한 사계절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특히 봄에 벚꽃이 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겨울을 보냈는데 미국과는 또 다른 정치가 있더라고요. 눈 오는 날 아파트 창문으로 보이는 설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겨울 음식들, 호떡이나 붕어빵 같은 것들을 길거리에서 사 먹는 재미도 있었고요.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한국의 빠른 변화 속도에 따라가기 어려울 때도 있고 디지털 기기 사용이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는 점이에요. 로버트를 잃은 슬픔은 여전하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건강을 잘 관리하면서 의미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봉사활동도 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남은 인생을 보람차게 살고 싶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5세 이상이시라면 복수국적을 취득해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의료비 절약과 생활비 절약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혼자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한국 생활을 추천하고 싶어요. 미국에서는 혼자 사는 고령자들이 정말 외롭게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 수 있어서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어요. 물론 미국에서의 45년도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제 진짜 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향의 따뜻함, 모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편안함, 그리고 무엇보다 합리적인 의료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로버트가 세상을 떠나면서 제게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은 이제 제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미국에서 보낸 45년도 행복했지만 이제는 저만의 방식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이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최고의 장소라고 확신합니다.